내가 진 교수님을 좋아한 이유가 하나가 말하는 내용을 동의하고 안 하고는 별개 문제고 논리를 어떻게 그렇게 자기 입맛대로 잘 끌어나갈 수 있는데 나 그 탁월하다고 봐요. 난 진짜 존경해 이게. 그렇지 않으면 이 논리를 어떻게 유지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확신에 듣기는- 가득 차서 우리가 듣기는 방향이 전혀 맞든 안 맞든. 내용은 전혀 동의가 안 가는데 의사대가 이후에 큰 피해가 없었다 그런데 한 가지 예만 이렇게 2011년도 7월 달에 집중호우 왔잖아요. 태풍 메아리 왔죠. 무이파 왔죠. 100년 이래 최대의 피해였어요. 언론이 그렇게 썼어요 그때. 네, 근데 100년 이래 100년 만에 집중호우다. 이때 4대강 수해 피해는 1999년이나 2004년도에 비해서 피해액이 확 줄어. 거의 그 이전에는 700억, 800억짜리 1억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논란의 여지가 있을 거예요. 뭐 그렇지 않다, 뭐 어느 그건 차이가 있으니까 뭐 그건 그렇다 치고 감사원 문제가 나왔으면 내가 안 맞는 감사원이요. 어떤 걸 감사를 해야 되느냐 이런 거예요. 박근혜 정권 당신네들이 4대강 만들어 놨으면 4대강에 흘러 들어오는 지천이나 하천을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왜 예산 안 썼느냐. 4대강에 대한 예술을 다음 정권이 어떻게 해갔느냐. 이거는 우리가 따져보고 감사할 필요가 있죠. 근데 그런 건 손도 안 대잖아요. 지천 하천이 4대강에 들어오는 큰 건매도 한 360개 되는데 그것도 한 20조만 집어넣으면 지천 하천을 정비해갖고 깨끗한 물을 4대강으로 흘러보낼 수가 있어요. 이거 우리 정부 때 다 예산 다 세워놨어. 다음은 지천 하천 정비다. 한 20조 든다. 박근혜 정부 들어가서 싹 없애버렸잖아. 손도 안 댔잖아. 그럼 놓고 계속 4대강 물이 좋다 안 좋다 뭐 녹조가 생긴다 안 생긴다 이렇게 하니까 감사원장 없애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저도 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재호 대표님 뵈니까 그 좀 마음이 좋아요. 왜냐하면요. 4대강 얘기나 과거에 이제 정권들에 있었던 어떤 정부를 막론하고 사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런 일을 추진했고 우리가 지금 와서 보니 어떤 건 잘했고 어떤 건 잘못됐고 우리 당시의 의사결정 과정의 배경은 이런 거였고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게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반박이나 뭐 통계 오류나 이런 거 얼마나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당시에 꿈꿨던 나라는 이런 모습이었고 현재도 나는 이것이 내 생각이 옳았다라고 나는 검증되는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 말씀을 당당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는 저는 되게 좋게 보여요. 그런데 제가 이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4대강을 저는 별로 찬동하지 않았던 입장에서 감사의 주제가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 동의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몇 조를 빼먹었냐, 누가 결탁해가지고 어느 놈이 해먹었냐 이런 거를 감사했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거는 애초부터 수사를 해야 될 대상이지 감사를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사원이 말씀처럼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딴짓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명박 정부 때도 마찬가지고 그건 어찌 보면은 이제 그 뭐랄까 면죄부 감사였고 제가 보기에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 가지고 한 감사원의 역할은 그 사람은 4대강을 반대한다고 공약하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거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정부에 종속된 감사원이 또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의 관점은 여전히 저는 겉돌고 있었다.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중간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정책 검증을 통해서 어떤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서 정부가 움직였는가. 이거는 반드시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정치인의 공약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행정부에서 실행이 되고 집행되는 과정인지를 국민들이 알게 되고 다음에 시행착오를 안 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가 그게 있어요. 4대강 수심 6m의 비밀이라는 MBC PD수첩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거 맞는 말이었어요. 지금 그때 제대로 취재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제가 알기로 박근혜 정부 초기에 그게 취재가 되고 방송이 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엄청나게 맞고 결국 그걸 불방시키고 따귀 빼고 기름 빼고 겨우 방송하는 척하고 그 만든 사람은 해고시키고 지금 지적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의 문제. 저는 그때도 어이없었고 지금도 정말 어이없었던 게 나중에 그분이 4대강 관련해서 중요한 자리를 맡은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 문제를 얘기하고 수질오염 문제를 얘기하고 녹조 문제를 얘기하고 악화될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하셨던 말씀 중에 유람선이 지나다니고 화물선이 지나다니면 스크류가 돌아서 물이 맑아진다. 어디서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습니까? 국민들 앞에 놓고. 근데 그러면 최소한 그런 것들은 지적해주고 걸러주셨어야 되고 거기에 무책임하게 부안해동했던 공무원 그다음에 전문 지식을 팔아먹으면서 곡하가세한 학자들 이건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 저는 그 아쉬움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과생으로서 한 말씀 드리면 이거는 참. 국회에서도 그렇고 국회 밖에서도 그렇고 자연과학의 대상이 전부 다 정쟁의 대상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양심적인 과학자들이 예. 연구해서 하면은 결론 합의를 볼 수 있는데 정치 논리가 굉장히 우세하고 그래서 제가 사실 제 동료들 지금 다 꽤 이제 실력 있는 과학 진영에 이제 있는데 물어봐요. 왜 이 논쟁이 안 뛰어드냐? 자기는 자기 입장이 있어요. 예. 근데 뛰어들면 온통 이지매가 되는 거예요. 그 반대 진영에서. 근데 뭐 저 같은 사람이면 문자 폭탄 전혀 두려워하지 않지만 뭐 이제 문자 폭탄 중에 가족도 뭐 해야겠다 이런 것까지 막 있어요. 실제로 해야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 보면 이제 내가 굳이 이런 걸 할 필요가 있느냐 나한테 뭐 떨어지는 것도 없는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논쟁이 될 때마다 과학자들이 정치인을 이기는 구조가 돼야 되고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4대강을 잘했냐 못했냐 가지고 생산적인 결론이 안 나온다는 게 지금은 수질 개선이거든요. 류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천하천에서 똥물이 내려오는 걸 막아야 돼요. 그러면 상임위에서 제가 환노에 있어봤잖아요. 이런 논의가 지금 돼야 되는데 지천하천 논의는 안 되고 총론적 논의만 무성하지 그렇습니다. 당론을 통해 어떻게 우리의 분명히 시스템을 너무 개선하고 업그레이드 시킬까에 대한 논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지. 우리는요 4대강은 대운하든 주장했던 사람들은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경청합니다. 네. 반대하는 사람들은요 4대강 찬성하는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지를 않아요. 하려고 하질 않아. 무조건 억지라 그러고 틀렸다 그러고 홍수가 지금 우리 진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홍수가 지천하천은 더 많이 난다. 지천하천은 홍수가 나지요. 그건 또랑물 홍수고 4대강에도 홍수가 난 피해가 크잖아요. 국토의 피해, 인명의 피해 왕창 나잖아요. 그러니까 4대강에 먼저 손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4대강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과거부터 그 관리를 해왔어요. 그렇게 된 피해가 줄어든 거고 관리가 안 된 게 지천이기 때문에 주요한 피해가 다 지천에서 발생했던 겁니다. 지천은 주요 피해가 지천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고 4대강 피해액이 10년 동안에 얼마나 났다는 거 사람이 얼마나 죽었다는 거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제가 그리고 잘못된 통계라고 아까 지적을 해드렸는데. 또 중요한 거는 나는 진 교수님 말을 경청하고 그 말은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진 교수는 내 말을 수제 듣지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게 열심히 차이점이에요. 들었는데. 이렇게 열심히 들어드렸잖아요. 야구 이게 차이. 대표님. 잠깐만요. 제 말씀 그 들으셨으니까 그 문제만-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스크로 돌아가면 물 맑아져요. 안 아, 맑아져요? 그거 안 내. 수질이라는 게 스크루 돌려가고 개선되는 게 아니고 그때도 아니잖아요. 우리 그 이야기 했죠. 그거 왜 나가서 되지도 않은 소리 해가고 불나면 일으키냐고. 내 뒤에 아니 그래갖고 자리 주셨잖아요 그 사람한테. 그것 때문에 준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그런 수준의 사람을 자리를 주니까 다른 사람도 가서 스크로 돌리죠 이제. 수질은요 간단합니다. 4대강으로 흘러 들어오는 지천 하천이 있어요. 그게 4대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한 360개 돼요. 이 지천 하천만 네. 하수 종말 처리장 만들고 그것만 정비 딱 하면 4대강으로 수준 급격히 좋아져. 왜냐 그러면 축산 오폐수, 공장 오폐수, 생활 오폐수, 똥물, 구정물, 빗물 이것이 전부 지천 하천에서 정비가 돼서 정수가 돼갖고 4대강으로 들어오면 4대강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 그걸 손도 안 돼. 박정권도 손도 그러니까 안 문제는 돼.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거길 건드릴 게 아니라 지천 사업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논의의 대상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아니, 수량이 전문가들한테 늘어나면 물어보고. 수질이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또 하나, 그분들이라는 또 하나 거예요. 이래도 돈 공사를 먼저 하고 부장님 지천 많은 공사라는 거지 수질이 어떻게 좋아질 수도 있죠. 지천을 하고 이런 돈 논리였다라는 공사를 거죠. 아까 쉽게 수질이- 말하면 본공사를 먼저 해놓으면 일이 다 그렇지. 수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질이 저절로 좋아진다. 아니 건물 세울 때 골조 공사라고 내장 공사하는 거지 내장 공사 먼저 하고 골조 공사하는 데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 그 공사의 목적이라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천 관리만 해도 충분히 그 목적은 달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4대강 왜 4대강을 건드렸느냐? 문화 때문에 안 문화를 자원 하려고 관리는 안 된다니. 문화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죠. 끝나는 시점에서 지천 하천 정비 계획도 우리 세우고 예산까지 다 세워놨어. 그렇죠. 그러면 근데 다시 20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도 그대로 놔두기보다가 훨씬 경제적으로 이득이지. 그러고 근데 속내를 이야기하면 나는 지금도 저 운하는 게 맞다고 봐요. 예. 사실 운하는 게 맞다고 보고 이게 가장 큰 성과예요. 이걸 인정하신 게 예. 우리 운하는 게 맞다고 그때 보고 발언하신 거야. 하려면 수심을 4대강의 평균 수심이 6m에서 7.5m가 돼야 됩니다. 네. 그래야 배가 다니죠. 가죠. 그렇죠. 그런데 4대강 공사를 해보니까 예. 낙동강 하류 같은 데는 이게 모래가 많고 흙이 많으니까 6m, 7.5m 팔 수가 있는데 네. 상류로 올라가면 소배산 밑에 그쪽으로 가면 안반이라
그렇죠. 6m 팔 수가 없어. 예. 80cm, 1m도 못 파. 네. 아니 강이라 가는 거는 수심이 깊을수록 물을 많이 가두잖아요. 4대강 하면 당연히 2.5m만 팔 게 아니라 팔 수 있는 데가 깊이 파는 게 당연한 거지. 운하를 하고 안 하고 가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공사할 때 팔 수 있는 데까지 파놔야 물을 많이 저장하고 좋은 거지. 그런데 운하를 하려고 해보니까 안반 있는 지역에는 6m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물리죠. 그래서 4대강 정비를 하면서 전체 평균 수심이 2.5m로 끝내버린 거예요. 내 욕심 같아서는 6m 실 파라마자 파놓고 4대강 하다가 다음에 우리가 정권 또 잡으면 그때. 운하하면 되지 않냐. 이 정권이 반대하니까. 예. 내 속셈은 그랬는데 그렇게 말했다가는 정권에 부담을 간다고 이재호 저거 때문에 될 일도 안 된다고 해서 또 난리 칠 테니까 내가 입 닫고 있었는데 맞았으면 공중윤리지원관실이 사찰했습니다. 있었는데 근데 지금 그걸 왜 수심을 6m 파냐 그걸 갖고는 따질 게 아니라고 봐. 강하는데 깊이 팔수록 또 한 좋으니까. 가지. 솔직히 얘기했어요. 또 한 가지요. 운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게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유럽은 다 평지예요. 굉장히 노후한 지역이거든요. 그럼 많이 팔 수가 근데 있지. 반면에 한국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강과 강 사이의 그 고도 차이가 엄청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운하 아실 겁니다. 배가 딱 들어오면 경막을 막은 다음에 여기서 물을 쫙 요쪽 높이까지 올린 다음에 하는 거거든요. 예. 그거를 이 독일에서는 기껏해 1m 올리는 건데 이게 보통 3m, 4m, 5m씩 팍팍 올려야 되는데 운하를 그 못한 시간이라는 게 내가 또 비화를 하나 이야기할게요. 예, 비와대 비와. 남한강 충주에서 소백산 넘어 영주로 해서 낙동강 상류로 연결해야 되잖아요. 예. 소백산을 16m 물을 끌어올려갖고 터널로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예. 경상도 유림들이 아. 산맥을 길을 연결한 놈이 한강의 물을 낙동강으로 연결하고 낙동강의 물을 한강으로 연결하는 놈들이 어딨냐. 이게 엉뚱한 데서 복배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풍수지리가 또 여기. 기술적으로는 사실 대단한 기술이 아닌데 기술적으로는 요새 현대 문제가 아니에요. 왜 공법으로 충주 거기서 별거 아니에요. 아마 상류에서 물 정밑에 끌어올라갖고 소백산 터널을 뚫어갖고 영주 위에 낙동강 산이 글로 연결하면 돼요. 배가 지나가 운하는 하는데 이게 왜 산맥을 끊어갖고 물을 있냐 이때까지 왜 아닌데 한 가지 궁금한 게 그래서 여기를 보면 금기 그러니까 그런 길을 끊는 고민이 되죠. 내인데도 와서 거기가 말이야. 또 그 유림들이 바로 그 세력의 핵심이거든요. 네 영양 좋은 뭐 놈 니도 잘 안동 알잖아 말이야. 영양 좋은 놈이 왜 낙동강 맥을 말이야 끊어갖고 한강하고 연결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 그것도 내부적으로 네. 이참 저참 예. 아이고 마 예. 그러면 4대가로 돌리자 하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진짜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는 거지. 고모님 만약에 이렇게 큰 그러니까 빅픽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운하 공약 포기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거짓말이었던 겁니까? 그거는 대운하를 할 수가 없게 돼버렸죠. 예. 유림들 난리치지. 신방 땅 난리지. 파보니까 상류에는 80cm도 안 들어가지. 그러니까 그거는 다음 정권에 시설에 좋으면 하기로 하고 일단 네. 일단은 포기하자. 근데 이 대표님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운하 꿈을 아직 포기 안 하신 거예요? 나는 포기 안 하지. 4대강도 4대강이지만 내가 거기에 전력을 한 거는 한강 하루에서 임진강 가는 임장 쪽으로 북한하고 협의해갖고 북한 수계를 넘어서 북한 쪽으로 대동강에서 두만강 쪽으로 뚫고 나가는 거. 나는 거기에 사실 이제 처음에 그걸 좀 하셨으면 좋았겠는데. 이제 이재호 선배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이제 보수가 정말 혁명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사실 오늘 확인된 게 4대강은 꼼수 대운하, 위장 대운하였다는 것을 양심 고백을 하신 거 아니에요. 소신 고백하신 거예요. 소신 고백 하신 건데 같은 이- 워딩을 꼼수대운으로 왜냐면 이거는 한 시대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난번에 저렇게 추진돼 왔던 것은 반성할 부분이 있다. 정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절차와 과정을. 국민한테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평가를 받고 심판을 받고 그렇게 추진했어야 되는 일인데 그러니까 계속 꼬리표를 물고 그 고백을 못 받으니까 진보 진영에서도 끝까지 지금 물고 늘어져 가지고 10년 넘게 소모적인 논쟁에 대한 한 발단 원인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외부자 토론으로 4대강 토론 이제 마무리인가요? 진 교수님도 그만합시다. 한마디 내가 한 이야기 더 이상 이제 4대강 토론은 그만하자. 내가 비하인드 스토리가 이야기 다 했잖아. 그러니까 오늘 굉장히 재밌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질문으로 뭐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호 고문님께. 예. 이재호 고문에게 4대강이란?
예. 대우나란이라고 그렇죠, 질문을 뭐. 드릴까요? 예, 대우나란. 그 우리 선조가 내 비석에는 돌아가실 때 아무것도 쓰지 마라. 네. 그래서 백비라고 유명한 우리 가문에는 아주 그 유명하고 뭐 영남권에서 유명하죠 백비. 예. 많이 들어봤습니다. 예, 백비인데 나도 뭐 백비 정신을 지키는데 단 한 줄 써야 될 게 있다면 4대강에 참여했다 하는 거 하나는 좀 내 비석에 써라. 네. 나만 정도로 박수치네. 소신을. 소신 표명을 했으면 저 그 비록 동의하지 않더라도 박수를 쳐야지. 박수. 오늘 용기 있게 지금 오늘 뭐 말씀하셨는데. 많은 말씀을 해주셔서